공수투 천재교과서 중단원 페이지 37페이지 8번. 여기에서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는 저번 시간 배웠어. 이게 어떤 유형이었어?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D랑 R이랑 같은 거. 로 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잖아. 이렇게 대입. 해서 구해봐. 어떻게 나와? 그렇지. x 하나 대신에 2 대입하고 y 하나 대신에 3 대입해서 그렇지. 그렇게 됐지? 그래서 이게 L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L이라는 거를 표현하려면 L 이게 점점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 자, 이 원에 접하고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원에 접하는데 얘랑 수직이어야 돼. 그러면은 이 직선이 나왔을 때 얘랑 수직인 직선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저번에 이거 안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 이번에 좀 됐네. 그치. 여기에서 요 3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내고 가운데 이거 부호를 바꾸라고 했었지. 이렇게. 그래야 여기 기울기 읽어봐.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요. 그치. 여기 기울기는 2분의 3. 그치. 아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수직이다. 자, 이게 이 원에 다시 접한다는 거야. 여기에 접한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얘가 접한다는 거지. 이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이 L이 이렇게 그건 L이야.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자, 다시 처음부터 조금 그림하고 스토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이게 L이야. 근데 얘랑 수직이면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이면서 이렇게 접할 수 있지. 수직.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두 가지인가? 아니 여기에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얘랑 그냥 수직인데 수직인 애가 봐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 수직인 애를 그으면.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이 원에 특별하게 접하는 애를 구하라고. 근데 여기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개. 그 얘기였어? 이렇게 두 개냐고 이렇게 물어본 줄 알았어. 이렇게. 네? 뭔 줄 아셨다고요?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선생님이 잘못 알아들었던 걸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 모두. 약간 진짜 수학 그건 저 약간 감자 같아요. 감자라도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네. 자,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선 이해를 했는데 이 식이 어떤 식인지를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구해야 되잖아. 그게 방식이 이거라고. 수직인 형태를 식을 만들었더니 K만 알면 이제 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K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K만 알면 되니까. 그걸 고민해보자. 여기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말로 잘 표현해볼까? 이 원점이 0,0이니까 또 직선을 아니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맞았어. 아니 목숨 열심히 돼. 잘했어. 비록 자, 그래서 감자일지라도. D를 구하는 거죠. 이 직선 요 파란색 여기부터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루트 13으로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걔를 이용하는 거지. 자,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 0,0 대입하면 절대값 k. 자, 절대값 절대 빠트리면 안 된다고 했어. 루트 13. 절대값 k는 여기가 지금 밑에 지금 루트 13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13. k는 풀무 13. 그래서 여기에서 집어넣고 정리만 하면 되겠죠. 3x-2y 풀마 13는요? 따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저 아까 그 처음에 이거 읽으라고 저 그림 이렇게 그렸었는데 아니 접하면서 얘랑 솔직히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직선이 그냥 이렇게 된다는 이걸 증거를 안 간과를 못했어요. 여기랑 이거랑 간과했어요.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직선. 아니 여기서 문제에서 이 원에 접하고 이 L의 수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뿔도 아니고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걸 간과하고 이렇게만 그려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수학적 감각이 부족한가 봅니다. 이렇게 틀린 건 아니고 그 답지에는 표준형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잘 넘겨가지고 y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가 2y는 3x 풀마 13 이렇게 되잖아. 2로 다 나누면 2분의 3x 풀마 2분의 1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수투 천재교과서 중단원 37페이지 9번. 이거는 발전 문제야. 그래서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개념이나 공식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차분하게 생각해서 정리하면서 가야 돼.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또 들어가는 선생님 밑에 정리해놨거든. 이따가 문제 풀면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은 다시 설명을 해줄게. 미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에 이제 원이 있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O인 거 표시해놨고 A 표시했고 그 다음에 B좌표 표시했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거든? 근데 AB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C가 없잖아. C는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C를 아무 데나 찍어보는 거지.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C가 여기 있으면은 아 요런 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리고 뭐 C가 여기 있으면은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야. C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런 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가장 넓이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C의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 그걸 지금부터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은 이거랑 평행한 선을 만들어가지고 옮겨보는 거야. 더 이상 못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얘랑 평행한 걸 이렇게 그어가면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 얘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된다? 접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접점이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바로 C가 돼야지 높이가 바로 최대가 되겠지. 왜냐하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잘했어. 근데 이 밑변을 AB로 고정할 거거든? 근데 AB는 좌표가 이미 정해져 있고 길이도 그러면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얘를 최대로 해야지, 높이를 최대로 해야지 삼각형의 넓이도 최대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높이를 최대로 하게 하는 위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여기랑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 아래쪽으로도 할 수 있거든? 접선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근데 누가 더 멀어?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 얘를 선택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주면 되는 거지. 판단을 그러니까 그림을 좌표표면을 정확히 그려놔야 그걸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부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접하는 점이 C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C 좌표를 구하려면은 또 막 이 원의 방정식을 연립도 해야 되고 막 되게 더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1단계.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선분 AB랑 평행하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는 25에 접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평행하면 뭐가 같겠어? 기울기요. 기울기가 같아. 그럼 여기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봐. 기울기 어떻게 구해야 돼? A에서 B를 빼서 변화량을 구해야 합니다. 그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x를 만약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뺐으면 y도 같은 방향으로 빼서 변화량을 구하시면 되겠죠. 9분의 여기서 0에서 빼면 3.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이 정도 구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이라고 간단하게 써놓을게. 여기가 3분의 1이면 여기에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 중에 어떤 유형이 될까?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 그치. 그러면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 식을. 기울기까지 써놓고 y 절편은 k라는 미지수로 두어야 합니다. 아, 잘했어. y는 3분의 1 x 플러스 k 이렇게 두고 그런 다음에 k는 어떻게 구할까? 이 중심점? 원점. 원점과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 반지름 지금 5니까 d가 r하고 같다. 그러면 일반형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일반형으로 고쳐볼게.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3을 곱하면 3분의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k 는 0 한 다음에 3을 다 곱하면 되잖아. 그것만 위에다 바로 쓸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 는 0.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일반형으로 구한 거야. 그래서 d는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하고 네, 원점 지면서 절대값 3k 이렇게. 그게 반지름인 5랑 같다. 그러면은 절대값 3k는 5 루트 10이고 그러면 3k는 풀마 5 루트 10이니까 3을 나눠주면 풀마 3분의 5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 두 개가 나오는 이유도 아까 얘기했듯이 접하는 부분이 아래하고 위에가 두 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럼 위에 있는 걸 나는 선택할 거니까 k가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양수요. 왜 그런 거야? k가 y절편인데 지금 저 C를 지나는 저 직선이 그 y축의 양수 쪽이랑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잘했어. 말이 좀 어눌했지. 그래서 이 k를 양수인 거를 이제 선택을 할 건데 플러스인 거를 선택할 건데 이 플러스를 어디다 여기다 집어넣고 표시할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일반형이요. 왜 이렇게 연기 톤으로 하는 거야? 왜 일반형이야? 이유는 까먹었다. 이거를 평행 두 직선의 평행 두 직선이 나왔을 때 거리를 구하려면 또 일반형이 필요하거든, 공식 쓸 때. 그래서 일반형으로 가능하면 최종 정답 쓰기 전까지는 걔가 대부분의 공식에서 일반형을 쓴다고 보면 돼. 그 플러스인 걸 집어넣으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k가 양수인 거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그리고 플러스 5 루트 10 는 0 이렇게 나오지. k 자리에다가 플러스 3분의 5 루트 10을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지금 거리가 멀면 헷갈리니까 여기 위에다가도 한번 써볼게. 최종적으로 된 거를. 그래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 루트 10는 0까지 완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밑에 선분 AB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걸 어떻게 구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굳이 여기서부터 구하지 않고도 어느 점을 찍던 간에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서해발 내려서 그 거리를 구하면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거지. 횡단보도에서 여기 모든 부분의 간격이 똑같잖아?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얘가 평행하다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앞에 x, y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여기가 똑같으니까 평행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평행한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뭐 점을 잡을 때 여기를 잡든 전혀 상관이 없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뭐 여기를 해볼까? 여기에서 좌표를 잡을 때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가능하면 x, y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은 나머지 하나도 간단하게 나오는 걸 잡는 게 좋아. 그럼 뭘 0으로 잡을까? 생각해봐. x를 0으로 잡으면 y가 2분의 5여야 되잖아. y를 0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y가 0이면은 x가 마이너스 5겠지?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이 점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현관표로 하면 이 점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A 점부터, 왜냐면 여기 이미 0을 포함하고 있잖아. A부터 여기에서 수서해발을 빵 내려가지고 요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구하는 게 쉬울 거라는 거지. 이게 높이의 최대값이 되겠죠? 네. 자, 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의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이 D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높이를 한번 여기다가 써놓으면 돼. 5,0부터 여기에서 x-3y 플러스 5 루트 10 는 0까지. 그럼 보통 높이를 h라고 많이 하니까 h는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은 5 하고 플러스 5 루트 10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5 플러스 5 루트 10 누리화하면 10분의 5 루트 10 플러스 50 이렇게 나오고 다 뭐로 나눠져? 5로 나눠지는데 그럼 2분의 루트 10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야지. 높이를 구했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밑변만 구하면 되거든. 자, 얘는 그냥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구해야 돼? 저기서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왜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하면 되는 x 차이 제곱 더하기 y 차이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x 차이가 지금 9가 나오고 그 다음 y 차이가 3이거든? 네. 그래서 루트 81 플러스 9 루트 90 하면은 9 곱하기 10이니까 이게 9가 3의 제곱이 돼서 3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3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아까 여기 구한 것도 여기다 쓸게. (2분의) 루트 10 플러스 10 길어들면 너가 꺼지니. 불쌍해. 자, 되신 건가요? 다 했어, 지금. 원래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주황색으로 표시해볼게. 얘는 밑변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옮겨갔더니 이 접점이 여기가 나왔고, 요렇게 구하고 싶은 주황색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거든? 근데 어차피 이 높이를 내가 평행한 선에서는 이 점을 옮겨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대체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최종 정답을 쓰면 돼. 그럼 지금 많이 공간이 없긴 한데 얘를 최종 구하고자 하는 걸 여기다가 써보면 뭐죠? 2분의 1 밑변 3 루트 10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루트 10 플러스 10 실화인가요? 이 복잡함 실화인가요? 네. 와우. 야, 이거 진짜 시험 나오면은. 근데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교과서 문제잖아. 그렇지 않니? 자, 4분의 요거 분배할까? 이렇게 분배하면은 30, 그 다음 지금 이거 분배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30 루트 10. 근데 2로 약분되죠. 2분의 15 플러스 15 루트 10. 그러니까 난 지금 설명하느라 길어진 건데 연습을 하면 충분히 시험장에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리고 시험에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하는 이유가 뭐겠어. 여러 개념이 그렇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개념. 여기 뭐 봐봐. 접선의 방정식. 저 선생님 패드 33% 이거 처음 봤어요. 맨날 100% 90%는 그래서 여러 개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연습을 잘 하다 보면 앞에서 배운 개념이 전체적으로 복습이 되겠지. 공수투 천재교과서 중단원 37페이지 10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이렇게 시작했잖아. 앞에서는 아직 안 배운 개념이 새로 나왔는데 좌표 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또 개념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럼 순서대로 X축에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Y축에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자, 봐봐. 중심이 A, B야. 근데 지금 X축에 접했잖아. 그러면 X좌표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X좌표가 여기까지고 그다음 Y좌표가 이렇게 가는 건데 반지름이 지금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왜 절대값 쓰냐면 X축에 접하는데 이렇게 X축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볼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5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뭐야? 3이지 3. 근데 이거를 그대로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쓰면은 반지름이랑 당연히 안 맞겠지. 근데 우리가 숫자로 있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지 않나? 이게 뭐 헷갈릴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수, 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A, B로 해놓으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을 하면 A, 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양수 바뀌니까 거리가 되겠지. 절대값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랑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X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절대값이 쉬우냐? Y축의 왼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7인데 이거는 이제 반지름하고 상관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은데 걔를 뭐라고 추론할 수 있어? 이 그림에서? 2. 그래 2.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의 절대값이온 걸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볼게. 정리를 해보면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x축에 접해? 그러면 y좌표의 절대값. 중심의 y좌표야. 그 다음 y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x좌표의 절대값으로 한다. 이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연습을 해. x축에 접한다 그러면 y좌표 보면서 절대값이오.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x좌표 보면서 절대값이오. 근데 갑자기 하다가 왜 그렇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그림 그려서 확인해보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 개념 3번에 해당하는 건데 개념 3번처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약간 풀이가 달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심을 A, B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반지름을 R이라고 고정한 상태에서 중심을 R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야. A, B 없이. 반지름을 먼저 이렇게 정하는군요. 그냥 반지름을 R이라고 그냥 생각을 보통 우리가 R이라고 하니까. 자, 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요 보는 것처럼. 1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2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3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4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근데 이것도 그림을 잘 생각해보면 1사분면에서 접하면 여기가 반지름이 R인 상태에서는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니까 R, R로 표현할 수 있지, 중심을. 이거는 마이너스 R, R.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얘는 R, 마이너스 R. 이해됐어, 안 됐어?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니까 1사 보면 둘 다 양수, 2사 보면 음수 양수, 3사 보면 음수 음수, 그 다음에 4사 보면은 양수 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얘처럼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걔가 몇 사분면에 있는 건지 생각을 해. 면 얘 하나 불러봐. 1부터 4 중에 1, 4분 1, 4. 1, 4다. 그러면은 일단 반지름은 무조건 R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반지름을 R이라고 먼저 세팅을 하고 중심을 이렇게 할 때 1, 4면은 중심이 당연히 1, 4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R, R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해봐. 3, 4분 3, 4분면. 그럼 얘도 무조건 반지름을 R이라고 처음에 해놓고 중심을 할 때 얘는 3, 4분면은 X R, 마이너스 R 3, 4분면 여기 여기가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1사가 아닌 것들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를 확인하고 시각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해되지?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R, 왼쪽 아래 이렇게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R. 이렇게 세팅하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원방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중심 A하고 B로 했을 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얘가 그 는영 되게 이거를 는영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R이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Y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해야지 여기 는영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올 거고 R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뭔가를 이 원을 지나는 어떤 점을 주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식을 세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X하고 Y 자리에 넣으면 돼요.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 알면 충분히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지금 배웠던 거를 한번 응용해볼까? 첫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중심이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고정시켜놓고 중심의 좌표를 R로 표현하자고 했었지? 어떻게 할까? 1, 4분면이니까 R, R이요. 그렇지.
플러스니까 R, R 이렇게 한 다음에 직선 이거에 접할 때 그러면 이 그림 좀 크게 그릴까? 그래서 일사분면 이렇게 접하는 원을 확장해서 그리고 얘랑 접한다고 했잖아. 사실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데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식만 하면은 어떤 상황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의 특징이 지금 뭐냐면은 기울기가 얼마야? 4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요? 3. 이렇게 하면 3 아니야? 그치? 이렇게 돼야 되거든? 직선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접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원에 껴맞추는 게 힘드니까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대략 이렇게 느스 그랬을 때 이 직선이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때 이거에 접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나올 수 있겠지. 또 가능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 크게. 이해돼? x축, y축에 접하는데 여기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삼각형에 내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랑 접하는데 얘가 이제 계속 어쨌든 x축, y축 이쪽으로 계속 연장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그림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이해되지. 그거를 근데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쓸 수 있어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 두 개 다 그리기 힘드니까 하나의 케이스만 그려가지고 맞춰보자. 여기에서 중심이 r, r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 접점까지 거리가 중심, 접점, 연결, 수직 표시하고 반지름이 r이야. 다 r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r이랑 똑같아. 이렇게. D는 자 밑에 분모에 뭐 들어갈까? 3, 4 9. 자 선생님 다 알려줬잖아. 어차피 이게 피타고라스 때문에 이게 계산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수를 활용할 수 있다. 자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해요. 피타고라스 수 기억나는 대로 3, 4, 5, 6, 80, 7, 24, 25, 8, 1, 5, 17, 그렇지. 52 13. 그리고 열심히 외워서 활용을 못하면 아쉽잖아. 3, 4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확실히 5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r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3r 플러스 4r 그러면은 7r이겠죠? 이게 반지름 r이랑 같다.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지. 자, 양변에 5를 곱하면 절대값 7r 마이너스 12는 5r. 자, 절대값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공통사 1에서 배웠었어. 어떻게 풀어야 돼? 요 다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 잘했어. 7r 마이너스 12는 풀마 5r 이렇게 할 수 있지? 한 번 플러스로 하면은 7r 마이너스 12는 5r 이렇게 되는 거니까 2r은 12, r은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여기 공간이 좀 작으니까 살짝 옮길게.
7R-12는 마이너스 5R. 12R은 12. R은 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대답하면 된다. 여기 또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반지름이 작은 거 있지? 반지름이 작은 게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큰 건 뭘 의미하는 거다고? 이렇게 커다란 거. 이쪽에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원이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린 건데 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할 수 있지?